네,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망언을 한 연세대학교 류석준 교수가 이번에는 전태일은 착취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6, 70년대 노동 환경을 정당화한 건데요. 그러나 당시 시대상은 물론 기본적인 통계마저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Y 홍성욱 기자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노동자 23살 전태일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못 받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죽음으로 알렸습니다. 전태일 월급이 3년간 10배 올랐는데 착취라고 말할 수 있을까? 류석준 교수 주장입니다. 전태일 평전에 따르면 1964년 1,500원에서 1967년 15,000원으로 10배 오른 것 맞습니다. 그러나 10배라는 상승폭이 아닌 절대 금액을 보면 얘기는 다릅니다. 64년과 67년 전태일 월급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5,000원과 46만 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최소한의 생계가 어려운 저임금입니다. 10배 올라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류 교수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얘기도 못하고 반항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실화나 보조, 이런 나이 어린 여공들은 정말로 착취도 많이 당했고 힘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류 교수는 또 1970년 전태일 연봉이 당시 1인당 국내 총생산의 3.2배였으니 착취가 아니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애초 국내 총생산과 임금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1인당 GDP는 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아이, 노인, 주부, 군인 등을 모두 합친 국민 한 사람의 평균 생산액을 말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임금이 많다 적다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류 교수는 전태일 임금의 적정성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임금 산정의 핵심 변수인 노동시간은 계산법에 넣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계천 봉제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고 일요일에도 잔업을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7일 정도를 갖다가 하루에 15시간 이렇게 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요. 80년대까지만 해도 보면은 한 달에 한 격주로 한 일요일 한 이틀 정도만 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류 교수의 전태일 부정은 결국 박정희 시대의 무조건적인 정당화로 이어집니다. 70년대 고도성장기, 임금은 생산성에 비례해 지급됐고 그래서 착취는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핵심 근거인 한계 노동 생산성 개념은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요즘 이제 그 주류경쟁 내부에서도 이제 그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이제 많이 지급을 하면 생산성이 오른다. 효율성 임금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계 노동 생산성으로 임금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고 좀 설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박정희 시대 국가 주도 경제 전략이 고도 성장의 배경이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노동자들의 희생과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YTN 홍성욱입니다.